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지진으로 인해서 사상 처음 일주일 연기됐던 2018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8시 10분까지 모두 입시를 해야 되고 8시 40분부터는 이제 시험을 치르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시군 지역의 관공서 출근 시간은 1시간 늦춰지고요. 또 게다가 지하철과 열차의 경우는 혼잡 시간에 2시간이 연장이 되고 또 운행 횟수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런 교통 정보들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환경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1년 동안 준비했던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김현욱의 굿모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날씨 확인해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유혜인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오늘은 이 수험생분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하루가 돼야 할 텐데요. 이 수험생분들 등교 시간에는 자가용으로 출근, 등교하는 건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너무 과한 응원보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수험생분들은 공부했던 만큼 그보다 더 찍은 것도 다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이 춥습니다. 전국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에 비와 눈까지 더해져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사의 스모그 영향까지 공기가 탁했지만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전과 청주가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5도, 춘천 5도, 부산 3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아침에 경기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서 낮 동안 중부와 호남, 경북 서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눈은 1cm 내외로 쌓이겠는데요. 지면 온도가 낮아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북부 지방에 최고 8c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생활지수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빨래도 세차도 운동도 쉬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건조한 피부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피플 앤 이슈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처음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이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밤까지도 포항에 여진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 수요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18일 같은 경우에는 여진이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뭐 크게는 3.6짜리 이후에 거의 60회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은 어제하고 오늘은 제발 좀 여진이 없었으면 우리가 바라는 날 그런 날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안타깝게도 어제 오전에도 진도 2.5의 여진이 있었고 예비 소집 이후인 어젯밤 또 오늘 새벽까지도 한 진도 2대 규모의 여진들이 일단은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도 뭐 수능 시험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긴장하는 자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에도 추가 여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수험생들과 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여진 대비책이 혹시 마련되는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부하고 뭐 정부 당국에서는 뭐 정교한 시나리오를 짜두고 있고요. 각각 단계마다 아주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더 이상 추가로 수능을 연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일단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이제 행동별 뭐 수능에서 지진 단계 요령이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죠. 가, 나, 다 단계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여진이 있더라도 포항시까지도 해당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이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시험이 시작됐죠. 이제 가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약간 진동이 느껴지지만은
미미한 상황 이럴 때는 시험을 계속 진행한다. 근데 나단계는 좀 더 강했을 때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그러다가 이후에 좀 쉬다가 시험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대피했던 시간만큼은 시간을 빼주겠죠. 연장해 주는 것이죠.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제 나단계 나오고 있고요.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아주 심한 지진이다라고 네. 했을 때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고요. 이후에 약간 좀 멈췄을 때 밖에 지금 전세 버스가 한 200대 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세 버스를 타고 네. 추가 시험 볼 장소도 일단 마련해 놨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다시 시험을 제기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 가나 다단계는 학생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고사장의 시험관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가나 다단계를 지시를 내리게 되고요. 만에 하나 이런 소송도 있겠죠. 이거 괜찮은데 왜 갑자기 시험을 멈췄느냐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는 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해당 시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신껏 네. 이 가나 다단계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을 지시하라, 진행을 하라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우리의 바람은 시험 보는 내내 오늘 하루 동안에는 네. 지진이 없기를 맞아요. 바라는 마음이 그게 제일 최고죠. 네.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네. 환경 자체가 바뀌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네. 될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불공평한 어떤 일이 펼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남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 오 씨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 주치의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뿐만 아니라 네. 귀순하던 순간이 담긴 영상과 조사 결과까지 발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국종 교수 브리핑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오 병사죠. 오모 병사 의식을 회복했고 이후부터 회복 속도가 놀랄 만큼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명료한 네, 상태라고 네.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빠른 쾌유를 빌고 이후에는 이제 유엔사와 함께 합참까지 들어가서 이제 관련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일정을 밝혔고요. 어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해당 장면이 담겼던 그 CCTV 네. 영상입니다. 우선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 저 귀순 병사가 차를 몰고 이렇게 오고 있죠.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멈칫하는 게 있거든요. 네. 3시 13분도 통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쭉 와요. 그러다가 잠깐 멈칫하다가 김일성 농상에서부터 확 틀고 이제 저쪽 남한으로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게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빠진 거죠. 거기에 수에. 도랑에 빠집니다. 근데 저때 바로 튀어나와서 달려왔으면 될 텐데 저기 화면에는 없는데 차를 계속해서 후진했다가 안 했다가 후진했다 안 했다가 하면서 시간을 좀 지체해요.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다시 달려오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 저때 이제 총을 일단 맞게 되죠. 그래서 앞서 보시면은 이제 도랑에서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적외선으로 쓰러져 있는 거고요. 지금 저기 기어가고 있는 건 우리 쪽 병사들입니다. 네. 2명의 병사가 포복으로 해서 저 비중 병사를 데리고 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대대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아찔했네요. 예. 잡힐 뻔했네요. 거의 근접거리인데요. 예. 여기에 보면 또 알겠지만 한 예. 명이 북한 병사가 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오죠. 잠깐 그러네요. 넘었다가 네. 바로 돌아가고 있고 예. 저런 장면까지도 다 자세히 나왔는데 지금 보면 저 북한 4명 중에 1명이 추격조가 네. 군사분계선을 10m 정도를 네. 넘어왔다. 저것은 정전 위반 협정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주 이번에 또 명쾌했던 것은 네. 이제 북한 병사가 쓰러져 있고 네. 우리 한국 병사가 2명이 포복해가지고 구출해내는 장면. 네, 또 네. 대대장 논란이 있었지만 대장은 굉장히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다. 후방에서 총으로 엄호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서 안전하게 또 데리고 온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우리 군도 아주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 이런 평가가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북한 병사, 그러니까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이 잠깐 보였잖아요. 네. 근데 정전 위반 협정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정전 위반 협정 네. 같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유엔 사령본부, 유엔사에서 하게 되는데요.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조사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를 보면 이제 중립국인 스위스에서도 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 조사에도 스위스와 스웨덴이 함께 참가를 해서 예. 마지막 조치를 취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정전 협정 위반이
위반이라는 게 추격조가 오고 지금 병사가 도망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총을 쏘게 됩니다. 저기 예. 한 명은 엎드려 쏴를 하고 있고 2명을 쏘게 되고 네. 막 달려오는데 저 다음 장면을 보시면 넘어오죠. 여기가 넘어오죠. 예, 저 10m 예. 넘어오는 저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거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고 예. 근데 두 번째가 계속해서 저 병사가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지속적으로 남측으로 쏘게 됩니다. 총격을 가하는데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총알이 넘어오면 안 돼요. 군사 분계선을. 예. 그러나 총알이 지금 뭐 수십 발이 넘어왔기 때문에 네. 저 두 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할 텐데 이제 어떻게 조치를 내릴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논란이 됐던 게 저 군사 분계선 내에서는 자동화 기기를 들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는 잠깐 도랑에 빠진 장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총 정도가 이 착용이 가능한데 소총을 썼죠. 예. 하고 누가 봐도 저게 지금 자동 연발식이거든요. 예. 엎드려서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예. 예.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저 AK 소총을 휴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판단 네. 유보를 하고 앞에 두 개 넘어온 것, 네. 그다음에 총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곧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정전협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와 또 재발 방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있었던 살충제 계란 파동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제 또 살충제 계란이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전해졌어요. 총 4개 농장인데요. 충남 지역에서 2곳, 이 경북에서 2곳, 4개 농장에서 이제 또다시 살충제 계란, 달걀이 판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성분은 피프로닐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기준치가 한 0.02 정도인데 이 해당 지역 농장에서 발견됐던 달걀에는 무려 0.11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은 이제 즉각 회수한다거나 이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이 피프로닐 달걀, 이 살충제 달걀을 많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에는 구토, 어지럽증, 또 장복하게 될 경우에는 네. 이제 장기가 손상될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쯤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게 이미 유통이 된 계란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일단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난각 코드라는 게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4개 농장도 보시면은 저 10일 이세, 10일 계립 저렇게 대한 난각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혹시 저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즉각적인 반품 조치를 해야 되고 네. 이미 당국에서는 뭐 폐기 조치, 회수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먹은 것은 일단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저 난각 코드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하시고 바로 이제 반품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약간 좀 달라진 분위기가 처음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났을 때는 막 굉장히 들썩들썩 거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막 들끓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안전불감증이 그새 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또 당국도 저러다 유야무야 넘어갈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렇죠. 법칙을 정했기 때문에 예. 법규대로 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계란하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식재료 중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럼요. 아마 끼니 때마다 안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텐데. 또 장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래 먹으니까. 예. 자, 이런 그 식품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국에서도 꼼꼼하게 또 건강 검진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 검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정기적으로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은행연합회에서요 기준금리를 잘못 산정해서 이자를 더 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요. 현재 이제 대출금리 같은 걸 어떻게 정하냐.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8곳에서 뭐 우리 금리는 이래 하면 그걸 또 모여놓고 거기에 평균을 내서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해당의 가상금리를 붙여서 결정이 나는데 이제 사건은 2015년 4월에 정했던 코픽스 금리가 잘못 나왔다. 실은 시중 금리 원래 나올 것보다 0.01%포인트를 덧붙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간에서 약 한 37만 명이 12억 원 정도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야, 수치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액수가 금액이 크네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저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은행에 예. 코픽스 금리를 잘못 냈다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아. 저건 예. 1억 원이라도 누가 잘못 냈다라도 해도 치명적인 예. 건데 예. 실은 이제 일단 시중은행에서는 뭐 12억 37만 명이라고 하지만 지방은행도 있고 제2금융권까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피해액은 더 커질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지금도 뭐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이라는 어떤 기관을 믿잖아요. 맞아요. 예, 아무 네.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내라라고 하면 내게 되는데 네.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제 문제는 이 12억 원이라는 돈을 환급받을 그렇죠. 수가 있겠느냐는 예, 거죠. 환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환급을 하겠다고도 네. 밝혔는데요. 방금 김현우 앵커 얘기했지만 이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12억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이라도 틀려도 큰 문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시중은행들은 한 은행이 그때 당시에 좀 정기예금을 높게 하는 특판이 있었단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왜곡이 났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럼 앞으로 이 뭐 37만 명, 12억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2015년 4월께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5월, 6월, 7월자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달을 고쳤기 때문에 예. 이때 당시에 신규 대출을 받았거나 이 대출을 만기를 연장했거나 라는 부분들, 금리 변경을 적용받았거나 한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예. 대해서는 은행들이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이분들에게 이제 피해 금액을 돌려드릴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1인당 한 3,000원에서 3,300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네, 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요. 이거는 완전 믿음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은행들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내가 이 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꼭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유치원 추첨 전쟁입니다. 아직도 이 유치원의 경쟁률이 너무나 높고 참 빡빡한데요. 이것 네. 때문에 요즘에는 유치원 추첨 아르바이트, 추첨 알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좋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 기간에 여러 곳에서 추첨을 하게 되니까 가족들 다 출동하다 못해 알바생까지도 그렇죠. 보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예. 그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매년 이맘때면 예비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애기 유치원 어떻게 하지가 걱정 1순위예요. 정말 2명만 모여도 유치원 어디 됐어? 집이랑 가까운 데 되면 좋겠는데. 유치원 입학은 추첨으로 정해지는데 부모들은 인기가 많은 유치원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추첨일이 겹칠 경우 온 가족이 동원되는 건 예사고 그날 뽑는다 하면 뭐 시어머니든 친정엄마든 다 가서 몇 군데 가서 이제 다 뽑아야죠. 엄마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카페에는 추첨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엄마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성인 보호자면은 이모든 고모든. 교육부가 유치원 추첨 대란을 완화하려고 온라인 추첨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국공립만 의무 참여할 뿐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2.7%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유치원 선호가 높은 현실에서 같은 시스템에서 경쟁을 했다가는 현실적으로 원생 모집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립도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사립 하나 들어갔어. 아무도 지원 안 해. 인터넷에 딱 떠. 그걸 누가 하겠어요.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 추첨 대란을 끝내려면 사립 유치원들의 온라인 추첨 시스템 참여를 높이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전혜정입니다. 살림구당 언지척 시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철마다 가장 맛있다는 제철 식재료로 맛도 있고 건강도 잡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음식 만드는 재미까지 더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고등어 하면 조림 네. 또는 홍합하면 탕 이런 식으로 너무 정해져 있는 정석대로만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보통 이 제철 식재료라고 해서 샀지만 막상 요리를 할 때는 원래 하던 대로 요리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오늘은 이 한 가지 식재료에서도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같은 식재료, 다른 맛, 제철 식재료의 무한 변신이라는 주제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요리연구가 김태욱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기동 함께 하시고. 오늘은 자, 오늘은 엄마가 아들을 끌고 오는 자세로. 네, 오늘 수능이라 함께 나오셨네. 59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어떤 거를? 네, 합격 좀 시켜주십시오. 네. 오늘 승리일이라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을 네, 응원하는 네. 마음으로. 큰 뜻이 있었네요. 네. 수능을 치르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그런 컨셉이었군요. 컨셉을 잡아봤는데. 그래요. 수능 날 생각나요? 가물가물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김태우 아나운서가 가물가물하면 나는 정말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학력고사 세대 아니셨나요? 그러네요. 그만 얘기합시다. 수능이 뭐였죠? 묻어가시려고 하셨는데. 네, 자 이제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는 뭔가요? 첫 번째 식재료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요. 네. 와, 오늘 딱 맞네요. 오늘 식탁의 정말 맞습니다. 대표 주자 고등어. 네. 한밤중에 고등어가 뭐 고등어 어머니라는 노래도 생각이 나고. 예. 네. 자, 식재료가 고등어입니다. 네. 국민생선 고등어,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고요. 맞아요. 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11월에 어색 백세 수산물을 당당히 차지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걸로 오늘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고등어가 고등어는 뭐 구이. 제철이어서 네. 살이 두툼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간장에 탁 찍어가지고 밥에 이렇게 해서 팍 먹으면 진짜 구워가지고. 그렇죠. 네. 최고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안 나왔죠. 맞아요. 뻔한 요리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고등어로 오늘은 네. 탕을 끓여볼 거예요. 들어보시나요? 탕이요? 네. 고탕? 고등어, 고탕. 고추탕. 고등어 추어탕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 얘기인가요? 뭐 갈 수도 있고. 네. 아니 뭐 추어탕 그러면 막 갈아가지고 맞아요. 미꾸라지가 이렇게 돼. 들어가는 덩어리도 네. 있는 추어탕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네. 약간 지역마다 달라요. 네, 원주 쪽인가가 네.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어서 네. 콩추어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 맞아요. 지역별로 다르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먼저 끓이는 게 맞나요? 네, 끓이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고등어를 손질을 해주시는데 네. 비늘하고 지느러미하고 내장을 다 제거를 해주세요. 네. 제거를 해서 이렇게 제가 손질을 해놨어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장갑을 좀 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고등어 그러면은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야, 이거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이라 비릴 텐데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맞아요. 미꾸라지가 네. 여성분들이 요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식재료예요. 이게 미끌미끌하고 하니까 그게 약간 징그럽다고 하는 분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 손가락 사이에서 막 움직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 고등어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추어탕을 끓이면은 비리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이 쌀뜨물을 활용하라.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아주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향신 채소, 예. 양파, 파, 마늘, 생강 같은 걸 넣고 양파, 파, 마늘, 생강을 넣어서 네. 냄새를 잡아라. 네, 냄새를 야. 잡으시고 펄펄 끓는 데다가 네. 손질한 고등어를 근데 지금 넣습니다. 방금 보니까 머리까지 같이 넣으셨어요. 네, 고등어에 있는 그 DHA, 그러니까 예. 불포화지방산 드하. 같은 경우는 어두육미라고 하잖아요. 예. 이 고등어 머리를 넣어주셔야 진한 감칠맛이 우러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냥 쑥쑥쑥 썰어가지고 네. 덩어리째 지금 넣고 네, 계세요. 덩어리째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푹 삶아주셔야 돼요. 예, 덩어리째. 네. 그러니까 손질한 거를 그냥 크게 썰어가지고 덩어리째. 네네.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넣습니다. 네, 한 마리를. 다 넣습니다. 네. 내장하고 그 핏물만 안 넣습니다. 네. 핏물에서 이제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예. 그래갖고 이제 한 20분 정도 푹 끓이시면은 끓이면? 네, 뽀얀 물이 우러나와요. 우유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면포에 걸르셔가지고 예. 자 이렇게 뼈는 발라내시고요. 예. 살하고 예. 육수. 이렇게 뽀얀 육수를 이게 좀 한참 동안 끓인 네, 맞습니다. 뽀얀 육수예요. 네, 육수. 마치 그 곰탕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진하게 고등어 한 네. 마리의 영양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도 한번 맛을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린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요리를 대면 네. 드시도록 하십시오. 네.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넣으셔야 되는데 네. 양념장을 먼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된장, 네. 된장을 넣어서 그 등푸른 생선의 비린 맛은 또 된장이 잡아주거든요. 그렇죠. 넣어주시고 2차 네, 맞습니다. 비린내 제거네요. 그다음에 국간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듬뿍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생강즙 넣어주시고 참기름도 넣어주시고 치행기름까지. 네, 참기름까지 후춧가루도 듬뿍 넣어주셔서 이렇게 매콤한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을 만드셔서 예. 이게 이제 양념장 자체도 네. 진한 양념이니까 그렇죠. 예, 고등어의 비린맛 자체가 아예 그냥 네. 제거될 것 같은. 네. 네. 원천 봉쇄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그리고 기대감이 싱싱한 드는데요? 고등어를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어떻게 고르죠? 고등어를 이제 미끈하게 생겨가지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등어를 사셔야 되는데 네. 고등어 얘가 좀 오묘한 게 겉은 그렇게 생겼는데 속이 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눈. 눈. 네, 우리 추아나운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눈. 눈을 가진 아이를 골라오시면 돼요. 프리멍텅한 애는 피하라. 피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이제 잘 좀 봤네요. 이제 변죽이 좋으시면 살짝 아가미를 들어보시면 아가미가 윤기가 나면서 쫀득쫀득한 게 있어요. 그거를 사오시고요. 약간 이렇게 검푸른 색이 나면서 네, 이렇게 네. 늘어진 아가미는 절대 사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네. 속이 골아 있는 경우 네,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네. 제가 발라놓은 살을 네. 넣도록 그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다 한 다음에 아까 뼈는 버리고 네, 맞습니다. 머리도 이제 버리고 네. 예, 살만 잘 발라가지고 네, 이렇게. 머리에 붙어있는 그 조금의 살도 다 넣으셔야 감칠맛이 납니다. 요거 네. 발라가지고 네. 그냥 고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믹서에 갈아서 넣어도 좋을 것 예, 같아요. 갈아서 그러면 드셔도 추어탕이랑 돼요.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똑같습니다. 모양새가. 그러면 몰라요. 고등어로 그러니까요. 하신지.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고기가 좀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더 많이 하셔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제철이죠. 네. 지금 네. 11월, 12월에 한참 달고 맛있는 아삭한 얼갈이 배추예요. 아. 얼갈이 배추를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예. 여기다 이제 넣어주시고 얼갈이와 고등어의 궁합. 얼갈이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네. 근데 단백질이 부족해요. 예. 단백질이 부족한데 그걸 고등어가 잡아줘요. 네, 야, 고등어가 잡아주죠. 찰떡궁합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가을과 겨울의 보양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죠. 네. 야. 그리고 요거를 이제 푹 끓이시면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됩니다. 아. 짜자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자, 이게 끓고 있어요. 네, 끓고 예, 있어요. 좀 모양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이제 얼갈이 배추하고 네, 예, 고등어 그 으깬 거. 야. 으깬 거하고 네. 고등어 탕이라고 해도 될 만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끓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이가 부실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대파, 고추, 네. 홍고추까지 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넣었어요. 와, 너무 맛있겠다. 아,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한 약간 그릇 코가 드시면 맹맹해요. 사라질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네. 예. 그 제가 아까 믹스에 좀 갈아라라고 네, 네, 했는데 네. 갈지 않아도 굳이 갈지 않아도 네. 살이 다 부서지네요. 넘어갑니다. 네, 예, 지가 알아서 네. 퍼지는군요. 네, 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퍼지니까 참치 같이 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맞네. 네. 아, 그 표현이 정확하네요. 네. 참치처럼 생겼어요. 네, 이렇게 네, 고등어가 아니라.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 고등어 추어탕 한 그릇이면 정말 네. 뭐 밥 한 공기에서 야, 아침 딱 어디, 어디. 밥도 밥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가장 우리가 해피한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자, 일단은 네. 제가 아까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궁금해요. 비린내가 사실.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냄새부터. 소리가 뭐 하세요? 지금 숨으셨어요? 어? 어때요? 어? 어때요? 아, 어떻습니까? 아니요. 이게 고등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등어 맛이 약간 나는 것 같지? 네. 고등어의 그 특유의 비린내는 진짜 안 나요. 어. 예. 어. 여기다가 저 같으면은 저는 추어탕에다가 산초나 네, 맞습니다. 향신료를 또 뿌리거든요. 네네네. 여기다가 산초 내지는 네. 방아잎 같은 걸 넣으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니 더 맛있게 네. 먹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애들한테 야 이거 참치국이야 해도 모를 정도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참치하고 또 영양 성분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야, 역시 미식가라서 다르시네요. 이렇게 밥까지 고등어 한- 추어탕으로 네. 속도 채우고 이 밥도 한 고등어가 숟갈 네. 뜨고. 바다의 네. 볼이에요. 먹어봐요. 그만큼 영양분이 한번. 풍부하거든요. 오늘 이 재료도 굉장히 김태형 아나운서 오늘 네. 수능 봐야 되니까 이거 잘 그러니까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오늘 드하. 재료도 아주 드하, DHA. 네. 와, 예. 진짜 맛있죠? 아니 신기하다니까. 아니, 살도 진짜 그 참치살 느낌이에요. 네. 이거는 아, 그리고 네. 오늘같이 추운 날 네, 또 맞아요. 뜨끈뜨끈한 국물 네. 마시면 아, 진짜 찬바람 추위도 불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국이 생각나잖아요. 네, 일단 맞습니다. 오늘 수능 열심히 보고 돌아온 수험생 아들, 딸에게 네. 이거 딱 끓여놨다가 이야. 엄마의 정성이 들어간 이 고등어 추어탕을 전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생각이 왼쪽처럼 있습니다. 고등어 하면 항상 구이 맞아요. 이 생각을 버리세요. 네. 고등어 추어탕 강추. 네.
네. 추어탕 못 자. 드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얼큰하고. 자, 예. 이제 다음 식재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고등어에 이어서. 다음 식재료는 아니, 다음 시제로 전에 네. 우리가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네, 자, 먼저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다시 한번 한번 해보고 정리를 넘어가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고등어 추어탕의 무한 변신 다시 한번 예. 레시피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네, 왜냐면 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런 오늘 분들도 친절하게 계시니까요. 마지막에 네. 다시 한번 레시피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고등어의 무한 변신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자, 네. 두 번째 식재료 아까 최혜정 MC가 궁금해했는데 뭐죠? 네. 당근의 무한 변신입니다. 네. 당근. 네. 근데 사실 당근은 주재료가 아니라 부재료에 네. 속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김태형 아나운서는 네. 당근 좋아합니까? 저는 당근 잘 먹습니다. 이게 당근이 또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단맛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가방을 메고 있긴 최고의- 하지만 네. 어른이네. 네. 애들이 당근을 싫어하죠. 맞아요. 네. 골라 먹잖아요. 막. 어른인지 애들인지 알 수 있는 게 당근을 접으면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근 편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어른을 위해서 나물을 한번 해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리조또라는 메인 요리를 한번 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리조또. 네, 들어는 기대가 보셨나요? 됩니다. 네,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당근 나물인데요. 네. 당근 나물. 당근 나물. 네, 와. 당근 맛있는 나물입니다. 네. 네, 당근은 정확하게는 당근 찹쌀 나물이래요. 네, 당근 찹쌀 나물인데요. 네. 이제 당근이 식감이 좀 뻑뻑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부드럽게 목 넘김을 위해서 찹쌀을 좀 풀었어요. 이제 먼저 이제 써는 걸 좀 잘하셔야 되는데. 그래요? 통으로 안 네. 썰고 채를 써시고 네, 있네요. 채를 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근이 주인공인 거죠? 네, 당근이 주재료입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채를 이렇게 잘. 곱게 네. 채를 써는 이유는 뭔가요? 채를 써는 이유는 통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네. 살려주기 위해서고요. 또 통으로 들어가면 안 드시는 분은 아예 손도 안 대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감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넣고요. 식감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채소를 볶으실 때 너무 볶으시면은 그 아삭한 맛이 없고 물르다고 물러지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방지하시는 방법은 예. 볶기 직전까지 찬물에 좀 담가주세요. 담궈놔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오래 담가두시면 태우님이 좋아하는 단맛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살아있죠. 적당히. 네. 어느 정도 담가야 네. 돼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담가주시면 정도? 이렇게 아삭아삭하게 오. 살아요. 여기까지 아. 담가주시면 돼요. 찬물에 담가놓으면 네, 조직이 찬물에 좀 더 담가- 치밀해지나 네, 보다. 그렇습니다. 그죠? 10분 정도 네. 담가놓으면.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팬을 좀 달구시고요. 네. 오일을 둘러주세요. 오일. 오일을 둘러주시고 당근이 말씀하셨듯이 단맛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반찬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이제 이 팁. 네. 네. 자, 양파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양파도 그다음에 채 썰었어요. 채 썰었어요. 자, 파도 채 썰었어요. 네. 그다음에 마늘을 좀 편 썰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늘은 해서 네, 향을 내주세요. 그다음에 약간 마늘 채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마늘도 채 하셔가지고 썰어도 되고 이렇게 네.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향이 나잖아요. 네. 그럼 향이 나면 당근을 아. 향이 살짝 날 때. 네. 당근이 주인공이니까 당근을 많이 넣어야죠. 그렇죠. 양파와 파는 적당히 조금 넣고 네, 네, 네. 당근을 많이 넣어야 돼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볶아서 먹어도 맛있겠네요. 네, 그냥 먹어도. 볶아서 드셔도 맛있는데 네. 이제 부드러운 목 넘김을 네.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원래 우리가 하던 당근 볶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거 나물은 오늘 아니죠. 우리 주제하고 안 맞아요. 네. 네. 또 나물하면 또 술술 넘어가는 네. 밥에 올려서 먹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이제 소금 살짝 소금 간을 뿌려야겠죠? 하셔갖고 숨을 좀 죽이시고요. 네. 아, 소금을 넣어야 또 숨이 네, 나는군요. 숨이 죽죠. 네. 잘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드디어 네, 찹쌀가루예요. 찹쌀가루를 아, 바로 붓는 게 아니었어요. 네, 여기 물에다가 좀 개가지고 아, 개서. 찹쌀가루는 많이 넣지는 않네요. 한 3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세 큰술.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볶다가 네, 볶다가 익으면 네. 볶다가 당근이 살짝끔 네.
물러질 때쯤 네. 찹쌀가루를 넣으면 비가 내리네요. 소리가 네. 부들부들. 야, 기가 막히다. 이 소리만 가지고도 그냥 포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침이 고여요, 침이. 찹쌀가루가 네.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색깔을 봐서는. 좀 있으면 이제 숨이 죽으면서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불을 딱 끄시고 예. 참기름. 예. 당근의 영양소는 베타카로틴이라고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오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듬뿍듬뿍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왜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네요. 아니 금방 약간 그 네네. 부드러운 식감으로 변했어요. 네. 보기만 해도.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깨를 착 뿌려주시고. 깨깨깨깨깨깨. 네. 깨까지. 네, 네. 항상 그래서? 저를 즐겁게 해주셔서 예.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덮. 요거 진짜 맛이 이건 또 굉장히 무슨 궁금한데. 맛이었지? 아니 왜냐하면 당근 볶음을 우리가 먹는데 여기에 네. 지금 사실은 어울릴까 싶을 정도의 식재료인 찹쌀 가루를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지금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은데 네. 한번 드셔보시죠. 자 이번에는 순우색 먼저 드세요. 수능생 먼저 당근을 식감이 골고루 굉장히 양파와 궁금해요. 함께. 어때요? 반찬 됐죠? 와, 고소하고 지금 오늘 궁합이 네. 이 고등어 추어탕이랑도 잘 맞고 이게 당근 싫어하는 사람은 당근 이렇게 투박하게 씹히는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고소하게 넘어가요. 그러네. 이 고소함이 찹쌀가루 때문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당근의 당근과 단맛하고 찹쌀. 당근만의 그 특유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찹쌀가루가 아주 고소하게 감싸줍니다. 야. 네. 그리고 이렇게 찹쌀가루를 코팅하시면요. 네. 오래도록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 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근 골라내는 경우가 네, 많은데 맞아요. 밥에 그냥 대충 비벼서 줘도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입에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평소랑 다르게. 항상 다 맞아요. 근데 두세 젓가락 이렇게 드시고. 네, 이렇게 당근 기가 막히네. 찹쌀 나물까지 만들어봤는데 아까 또 당근 리조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당근 당근으로 리조또는 또 야, 이것도 어떻게 궁금한데요? 만들까요? 이제 당근 리조또는 네. 당근을 갈아서 만들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당근 안 먹는 아이들 절대 골라낼 수 없도록 당근 크림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당근 크림. 네. 당근을 절대 못 알아보도록. 네, 절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준비하실 게 네. 깍둑선 당근하고요, 우유하고 다시마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당근 비밀 작전. 네. 그 편식을 고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안 보이게. 네, 맞아요. 숨기기예요. 네. 두 분은 모르시죠? 눈속임.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네, 순간에 맞아요. 당근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출하셔야 되는 게 네. 당근 네. 먹었어거든요. 네. 이제 당근 먹었어 전 단계입니다. 네. 여기다 이제 다시마물을 좀 부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유. 우유까지. 네, 우유를 부어서 다시마물과 우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우유만 부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다시마물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또 맛이 또 약간 다르나 네, 보죠? 감칠맛이 생깁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면 다들 마구 갈아주세요. 네. 예. 마구 갈아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 계신 보통 다들 주스 그러니까요. 생각하시잖아요. 당근 주스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당근 주스. 네, 주스 생각하시는데 이 당근은 사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네. 익혀 드시는 게 영양. 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용성이라서 네, 맞아요. 기름과 함께 볶아 네, 먹으라고. 맞아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놀라세요? 방금 네.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거세요. 예. 예. 제가 긴장을 놓칠 수 없게 하시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갈아서 준비하시면 네. 요런 주황색 예뻐요, 물이 예뻐요. 되죠. 네. 좋네요. 좀 예뻐. 해주십시오. 네. 얼핏 보니까 드레싱 같기도 네, 맞습니다. 오. 이제 리조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네. 기본적으로 네. 재료가 쌀을 마련이 됐어요.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다 네. 너무 불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체에 받치시면 이렇게 고슬고슬한 상태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모둠 해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얘하고 이제 제가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네. 예,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제가 지금부터 15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팬을 달구시고요. 버터를 좀 녹여주세요. 버터가 들어가는 네. 아우, 버터 들어가면 네, 다 기본적으로 끝났죠. 고소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여기 이제 버터가 녹고 있는 데다가 양파하고 마늘을 네, 양파와 마늘. 네, 또 볶아주시면. 네, 볶아주세요. 네. 아, 노릇노릇하게 색깔도. 근데 이제 이게 양파하고 마늘을 먼저 볶는 게 아까하고 같은 네, 이유인가요? 맛있는 향을 주기 위해서. 아. 그다음에 이제 준비한 모둠 해물. 해물. 네, 요거는 마트에 가시면 냉동 코너에 네, 간단하게 해드시라고 예. 맞아요. 여기 다 요즘에 손질해가지고. 맞아요. 예. 주부들이 정말 편한 세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취향, 말씀하세요. 취향에 따라서 뭐 네. 치킨 리조또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치킨을 이렇게 넣어줘도 괜찮을 것 네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해물이니까 비린 맛이 나잖아요. 예. 화이트 와인. 네. 같아요. 아유미. 네. 지금 보니까 이 리조또는 치킨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지금 이래놓고 그다음 반응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산물이 맞는 거예요. 네, 해산물이 그 당근이 살짝 덮어서. 아, 궁합이 또. 그러니까 예. 네. 뭐 엄마가 아주 네. 구박한 것처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네. 자글자글 끓어오르면 아까 저희가 준비했던 쌀. 쌀, 불린 쌀. 네. 불리기만 한 쌀이죠. 네. 이렇게 살짝. 불린 쌀.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리조또가 네. 밥을 다 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모를 때는 생쌀을 넣는 걸 몰랐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어쩐지 내가 리조또를 해 먹으면은 막 이상하게 퍼지더라고. 죽이 됐군요. 네. 리조또가 아니라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리조또와 죽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이제 쌀이 맑아지면 네. 이게 이제 쌀이 어느 정도나 돼야 익혀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져. 요대로 볶으셔가지고 네. 18분에서 한 25분. 18분에서 3분이 시간이 꽤 모질라요. 들어가네요. 네. 꽤 들어가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네. 쌀이 맑아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맑아지면 네. 이제 물을 부어주시는데 드디어 주인공인 소스. 네, 예. 요거를 한꺼번에 부시면 안 돼요. 천천히. 네, 두세 번에 나눠 부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처럼 퍼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왜냐면 한꺼번에 붓고 계속 끓이다 보면 예. 죽처럼 퍼지는데 조금씩 부으셔서 이게 이제 예. 죽 너무 흥덩했다가 네, 맞아요. 쫄아지니까 네. 그 안에서 그냥 밥이 확 익어버리는군요. 그쵸. 이렇게. 네, 볶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이제 이 물을 쌀이 다 먹으면 조금 더. 네. 좀 더. 네. 여러 번 나눠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볶아주시면 돼요. 예. 예. 요거는 아까 제가 좀 미리 해놔가지고 네. 이렇게 조금 자, 그렇게 하면은 네, 촉촉해지겠죠. 이제 쭉 되면서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요렇게. 되면 예. 여기다가 저희가 요거 좋아하십니까? 네. 이게 뭐죠? 파마산 치즈가루. 너무 좋아하죠. 네, 이거 너무 좋아하십니까? 네. 이렇게 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밀가루 뿌려주고 소금. 소금도 약간 간이 들어가요. 아, 지금 저 간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후춧가루도 고추도 좀 좀 넣고. 넣고 네. 하셔가지고 아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하셔가지고 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냥 크림 리조또예요. 네, 근데 이제 색깔이 네. 당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약간 노란색 네, 빛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당근 절대 안 먹는 아이들도 아. 절대 모르고 먹죠. 당근이 들어갔다고는 생각을 그러니까. 못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 아이들도 당근 잘 먹을 것 같아요. 당근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또 먹어볼까요? 네, 네. 자, 풍미 가득 당근 리조또. 야, 요거 진짜 일단 맛이 이건 정말 궁금해요. 크림 향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이고. 어떤가요? 뭘 물어요? 굉장히 당근과 너무 양파가 맛있어요. 들어갔다 보니까 달달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안 달아요, 안 달아요. 고소한 맛 고소해요. 들어가서 네, 아니요, 여기에 당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잘 찾아야 됩니다. 와. 아, 근데 저는 걱정이에요. 네. 요새 살이 찌고 있어요, 선생님 때문에. 네.
써도 돼요. 네. 일주일 하루인데 이렇게 살이 찌나요? 네.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는 이거 지금 아침 다 먹네. 진짜 우리 너무 말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어른을 위한 당근 찹쌀나물, 아이들을 위한 당근 리조또. 야, 당근이 올려주시면 당근 이렇게 넣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와, 즉석에서 이렇게. 당근이랑 발전을 해가지고. 어른용. 당근 리조또, 당근 찹쌀나물, 덮밥.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도. 내일 메뉴가 얼굴이 새로 생겼네요. 주황색 되시는 거 아닐까요? 이 리조또가 너무 부드럽고요. 네. 단맛이 안 나는데 입 안에서 좀 이렇게 달달한 기운이 돌아요. 아까 왜 닭고기랑 안 했냐면 당근이 달잖아요. 해산물에 짭조름한 맛을 덮어주는. 그래서 궁합이. 단짠이 더해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아무리 김태형 아나운서를 예뻐하셔도 아닌 거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해요. 치킨 먹고 싶어요. 다음 주에 치킨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근 가지고 두 가지 요리, 아이를 위한 당근 찹쌀나물과 당근 리조또까지 만들어봤는데 저희가 레시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다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식재료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식재료는 지금 너무 맛있는 깻잎말이. 세 번째 식재료 깻잎. 깻잎 하면 또 깻잎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입맛 없을 때 이만한 게 없는데요. 오늘은 깻잎 김치가 아니라 깻잎 조림, 장조림 아니에요? 장조림? 네, 오늘 깻잎을 조릴 건데요. 못 들어봤는데. 깻잎을 조릴 건데 그냥 조리면 또 제가 여기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깻잎을 튀긴 다음에 졸여볼 겁니다. 깻잎 깻잎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식을 많이 하시는데 비타민 C만큼 A가 많이 들어있어요. A가 지용성이죠. 그래서 튀겨 드시면 그 가을 깻잎 영양을 고스란히 다 드실 수가 있거든요. 깻잎은 진짜 튀김만 해서 먹어도 맛은 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깻잎을 먹을 때마다 늘 고민인 게 고기에 이렇게 쌈을 싸 먹을 때 이 끝에 이거를 뜯어서 버리냐 아니면 그것까지 다 먹냐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좀 씹히면 좀 질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싹 없애요? 싹 없애고 좀 싹 없애지는 않고요. 요 잎맥까지 다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니까 꼭지는 다 따셨네요. 꼭지는 땄는데 그 잎맥을 꼭지를 통해서 잎맥으로 영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질긴 잎맥도 안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너무 심한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길게 썰어주세요. 돌돌 말아가지고. 돌돌 말아서. 그러면 여기 잎맥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절대 뜯어내실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좀 속임수가 많네요. 있는 듯 없는 듯. 오늘은 채소 편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소 편식 없이 드시는 법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깻잎은 지금 그 가져오신 게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깻잎은 무조건 큰 깻잎이 좋은가요? 아니면은 적당한 크기가 좋은가요?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름 깻잎은요, 한 2, 3mm면 손바닥만큼 커져요. 여름은? 그래서 여름 깻잎은 뭐 큰 거 사시면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데 지금 가을 깻잎은요, 일주일 정도 자라야 요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을 깻잎은 좀 작습니다. 그 대신 일주일 넘게 자라기 때문에 가을 햇살하고 영양을 고스란히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을철에 있는 깻잎은 클 수가 없고 근데 가을에 깻잎을 사러 가는데 너무 커 이파리가. 그럼 좀 질겨요. 그거는 여름에 딴 거를 어떻게 보관했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디
따뜻한 나라에서 온 거거나 둘 중에 하나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질기고요. 그래서 너무 컸다는 거죠? 네,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깻잎은 키웠구나.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거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렇게 팁이네. 네. 가을 겨울에는 조금 작은 깻잎을 네. 고르셔라.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바로. 와, 갑자기 초록빛으로 변했어요. 순식간에 오, 이거 무슨 깻잎이? 마법 같은. 오, 마술 같아, 마술. 저 요리하면서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와. 네, 이렇게. 오. 보통은 이렇게 하셔갖고 아니, 이게 무슨 튀겨갖고 튀기시잖아요. 튀기니까 네. 곱슬머리가 됐어요. 네. 그죠, 갑자기. 네. 우와. 이렇게. 네. 저같이 이렇게 순수한 어린 아이들 옆에다가 해놓고 하면 리액션이 네. 엄청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놀라운데요? 네, 이렇게. 아니, 그리고 깻잎은 보통 우리가 튀길 때 네. 이집집에서도 튀김옷 튀김옷을 입히죠. 입혀가지고 맞아요, 한 장씩 맞아요. 튀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 줄 햄으로 알았어요. 튀긴 경우는 처음 이렇게 튀기는 건 처음 봤거든요. 봤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5, 60장을 그냥 순식간에 드실 수 있어요. 한 네. 번에. 어머. 우와! 이야. 오! 야, 김태형 아나운서 가방을 매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무 신기해요, 진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야,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왔다가 네. 갑자기 확 죽는 게. 그래서 깻잎이 되게 야,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튀겨놓으니까요. 얘기 안 하면 네. 무슨 그 나물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일 것 해조류 같아요. 같다고 해조류 그러죠.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팔에 잡아 튀겨놓은 그러니까 예, 것처럼 느낌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거 보세요. 네. 그냥 미역줄기나 파래나 네. 그런 네. 해조류 튀김 같잖아요. 약간. 그리고 또 되게 소리 들리세요? 바삭바삭. 네, 바삭바삭합니다. 이제 얘를 이제 제가 네. 또 반찬으로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이거 튀긴 거는 어떤 맛인지 네, 한번 제가 드셔보세요.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이 자체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너무 신기해, 이거. 야, 요거 진짜 고소. 바삭바삭해. 너무 세상에 금방 튀겨. 김 튀긴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단맛이 좀 없는 그 느낌인데. 예. 네.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살짝 뭔가 그냥 조미료만 좀 뿌려도 네. 그 술안주로 줄 것 같아요. 네, 파마산 치즈가루 뿌리시면 네. 술안주로 드실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쓰실 것 같아서 나는. 근데 입안에 넣자마자 네. 사라져요. 살살 녹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60장 정도예요. 순식간에 다 드실 수 있죠. 그러네. 쌈 싸먹어도 10장이면 다 드시잖아요. 아, 이거 깻잎의 네. 그 약간의 그 쌉싸름한 맛, 깻잎 향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튀겼는데도. 아버님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네. 이렇게 네. 남아있는 게 제 맛이에요. 나중에 이 끝나고 먹을 거예요. 튀김을 또 어떻게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순식간에 이제 조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조리를 간장을 이제? 좀 넣어주시고요. 야, 이거 청주도 진짜 좀 어떤 넣어주시고, 맛이거든요. 다시마 물도 좀 넣어주시고요. 튀기면 아삭아삭하고 네. 바삭바삭하네.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조청도 좀 넣고, 그 정도 좀 넣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많은 것도 안 넣었어요, 네, 지금? 조림장을 좀 만들어주세요. 네. 만들어주신 다음에 네, 짭조름한 향이 좀 올라와요. 네, 네. 올라오죠. 달짠달짠. 네. 여기다가 부어. 아까 오. 네, 맞아요. 부으셔갖고 네. 재빨리 볶아요. 네, 재빨리 볶듯이 지금 마치 네. 김자반 그런 네, 느낌이에요. 소리도 그런 소리가 네. 나죠. 야, 깻잎을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깨소금. 깨를 듬뿍 아. 이렇게 하시면 깨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세상에. 선생님 요리가 너무 간편하다니요. 좋아요. 와. 영양소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네. 간편하면서 네. 맛은 또 단짠단짠.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을 방송에서만 뵈야 돼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네. 선생님 남편도 이런 음식을 드시나요? 네. 아, 그래요? 아, 할 말이 없네. 해주시는구나. 원래 수요일 날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수요일? 요리하는 분이 집에서 요리 잘 안 하거든요. 정말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깻잎채 튀김 조림이 야. 순식간에 다 그러니까 완성됐습니다. 남편이 이미 다 시식을 해보신 거네요. 그쵸. 이런 수요일 날 드실 언젠지 거예요 아마. 요리네. 네. 아, 수요일 날요? 수요일 날 일주일 내내 리허설하고. 먹습니다. 자, 시식 타임. 너무 맛있죠? 아니, 아까는 네. 짭조름한 맛밖에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바삭하고 쌉조름한 맛. 근데 진짜 이거 딱 밥에 예, 올려가지고. 달짝지근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바삭바삭하니까 와 이거 환장하겠는데? 야, 저는 아까는 술안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셔가지고. 지금 네. 밥 드세요. 네, 반찬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젓가락은 필요 없습니다. 숟가락으로 그러게요. 먹어야죠 이런 거. 네. 밥에 비벼 드셔도 되게 맛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그냥 먹겠는데요? 밥 드세요, 밥. 역시. 야 기가 막히다. 야. 진짜 밥도둑일 것 같아. 밥도둑. 네, 밥도둑입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지금 만든 깻잎채 튀김 조림도 저희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제철 식재료로 보다 네. 색다른 맛을 한번 오늘부터 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오늘도 살림법 엄지 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 가마솥밥을 지어 먹던 그때 그 시절. 과자처럼 그냥 먹어도 좋고 끓여 먹으면 속까지 든든했던 추억의 간식이 있습니다. 바로 누룽지인데요. 과거엔 밥을 하면서 자연스레 누룽지를 얻었지만 전기밥솥이 보급화되면서부터는 프라이팬에 밥을 눌러 만들거나 구매를 해야만 누룽지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엔 공장에서 대량 생산돼 나오는 게 많은데요. 하지만 가마솥에 누룽지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식감이 좋고 뒷맛이 고소하기로는 가마솥으로 만든 누룽지를 따라올 만한 것이 없는데요. 그리운 그 추억의 맛을 재현한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부터 구수한 냄새로 가득한 이곳. 전통 방식 그대로 무쇠 가마솥을 이용해 누룽지를 만든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쌀을 불리는 시간과 물의 양, 그리고 좋은 쌀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정한 쌀로 이렇게 불려서 가마솥에 앉혀서 누룽지를 만들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가마솥밥이 맛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솥뚜껑은 온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게 도우며 높은 온도를 유지시키고요. 솥 바닥은 가장자리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져 열 전달을 고르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완성된 밥은 주걱으로 일일이 눌러줘야 하는데요. 조금 번거로워도 가마솥을 고집하는 데 이유가 있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가마솥에 누룽지를 긁어주시는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저는 가마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백미 누룽지뿐만 아니라 당화 지수가 낮아 혈당의 급상승을 예방하는 현미 누룽지부터 위장 보호, 콜레스테롤 저하에 도움을 주는 보리 누룽지까지 다양한 종류의 누룽지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우리네 선조들은 누룽지를 단순한 간식이 아닌 약으로 먹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의보감에는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만성 위염이나 식도염 환자들이 다려 마시는 약이라고 기록돼 있고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숭늉이 일종의 구급약으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누룽지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가족을 찾아가 봤는데요. 건강을 위해 먹기 시작한 누룽지가 이제는 간식이자 주식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저희 작은 아이가 소화를 좀 잘 못하고 체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변비가 많이 심해가지고 병원에도 갈 정도였는데 위장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근처에서 누룽지가 위장에 좋다고 그래서 누룽지를 접하게 됐는데 누룽지는 오래 씹어먹는 만큼 침이 많이 분비돼 소화에 좋고 특히 현미 누룽지는 식이섬유소가 많아 위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질릴 때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딸을 위해 누룽지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게 됐다는 배혜진 주부. 그녀의 누룽지 활용법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가 그냥 누룽지 삶아 먹어도 좋지만 그냥 끓여 먹어도 좋지만 북어를 넣어서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더 많고. 첫 번째 요리는 북어채 누룽지죽. 먼저 한입 크기로 자른 북어포를 들기름에 볶다가 누룽지와 물을 붓고 끓여주는데요. 이때 소금은 살짝만 넣어 간을 심심하게 맞춰주고요.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에서 누룽지가 퍼질 때까지 뭉근하게 끓여줍니다. 그 다음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고요.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넣어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누룽지를 끓이면 전분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요. 이 성분은 장운동을 돕고 소화를 촉진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 조상들이 식사 후에 숭늉을 챙겨 드셨나 봅니다. 좀 급하게 먹는 편이라 많이 얹혔어요. 근데 이제 누룽지 이거 먹고 나니까 속이 그냥 편안해진 느낌? 누룽지
누룽지로 다양한 간식도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누룽지는 튀겨서 준비하고 팬에 설탕과 물, 올리고당을 2대 1대 4 비율로 넣은 뒤 젓지 않고 끓여줍니다. 시럽이 끓어오르면 튀긴 누룽지와 견과류를 넣어 잘 섞어주는데요. 이때 취향에 따라 건 과일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제 손으로 꾹꾹 눌러 모양을 성형해주면 누룽지 강정 완성!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어린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운동 후나 공부할 때 간식으로 먹으면 딱 좋다고 하네요. 그럴싸한 손님 접대용 간식 혹은 아빠들 술안주로도 제격인 까나페를 만들어도 좋은데요. 입맛 따라 취향 따라 크래미, 피클, 옥수수 등을 준비하고 머스타드 소스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누룽지에 햄과 치즈를 올리고 소스에 버무린 재료들을 얹어주세요. 방울토마토로 마무리하면 보기에도 좋고 맛은 더 좋은 누룽지 까나페 완성입니다.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간편하니 어린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도 좋겠죠. 한편 누룽지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해조류를 함께 먹으면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해조류 요리를 할 때 누룽지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판되는 간식보다 훨씬 맛있대. 달고 맛있어 이게. 저렇게 간식도 될 수 있고 식사 대용으로도 될 수 있고요. 요렇게 술안주 같은 요런 요리도 될 수 있어서 참 다양한 요리가 되는 것 같아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건강한 주전부리이자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는 누룽지. 바쁜 아침 누룽지 요리로 입맛과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요즘 취업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취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게다가 이 어렵다는 취업 바늘 구멍을 통과하더라도 또 비정규직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100% 정규직 채용과 또 남다른 직원 복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뛰어난 스펙과 학력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심지어 정규직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 100% 정직원 채용에 직원들 복지를 우선시하는 착한 회사가 있습니다. 복지가 잘 돼 있어야 직원들의 능률도 향상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임무와 칭찬하는 이유를 찾아 회사의 심장이라는 생산 공장을 찾았는데요. 언뜻 가구를 제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모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흠집은 없는지 치수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도면하고 정확하게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을 하고 아니면 보수를 합니다. 이곳은 백화점, 면세점 등이 있는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와 화장품 브랜드의 가구 집기를 제작 및 설치하는 인테리어 회사인데요. 크립 가는 부분은 꼭 해결하세요. 내일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거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직원들 모두가 나의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하고 깐깐하게 일한다는 이곳. 전원 정규직이라는 파격적인 인사와 남다른 직원 복지 덕이라는데요. 여기가 우리 회사의 그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자랑거리. 구슬땀 흘리는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바로 구내식당. 메인 셰프 이명옥 씨는 깨끗하고 맛있고 정직한 음식을 추구하는 슬로푸드 문화원 출신으로 직원들 건강을 위해 깐깐하게 주방살림을 총괄하고 있다는데요. 잘 별거졌네요. 자연산 굴 요거 상태는 괜찮아요? 딱딱한 요런 거 잘 골라내셔야 돼요. 그 양조간장 아니고 조선간장으로 간 보신 거 맞죠? 네. 깐깐하게 짠 식단표 보이시나요? 한 가지 특징은 특식 같은 메뉴가 자주 나온다는 건데요. 보통 회사에서는 1인 식대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재료를 준비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런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재료로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라는 게 매번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는 국내산으로 해서 좋은 재료 구입하고요. 원산지, 경기 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쌀부터 돼지고기, 소고기, 채소, 과일까지 국내산과 유기농만을 고집하고요. 요리를 할 때도 천연 조미료만 사용해 감칠맛을 낸다고 합니다. 수육 하나를 삶을 때도
월계수잎, 된장 등으로 잡내를 잡는다고 하니 웬만한 맛집보다 나은 것 같죠? 맛있는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면 일의 능률도 오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회사 메뉴는 어떤 편이에요? 맛있어요, 다. 땀 흘린 뒤에 먹는 꿀 같은 한 끼. 직원들이 이곳을 가장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다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메뉴가 너무 다양하고 맛있어요. 따뜻하게 집밥처럼 밖에서 먹는 느낌은 좀 안 들죠. 아유, 집하고 비교할 수 없죠, 뭐. 우리 집에는 뭐 용 아니에요. 회사의 브레인인 본사는 어떨까요? 일단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100% 정규직. 그리고 회사 복지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는 것이 직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다들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내 집같이 편안한 자세로 안마의자에 몸을 맡긴 직원들 발견. 아니, 이러다 사장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못 본 척 해드릴 테니까 얼른 자리로 가세요, 예? 잠깐 이렇게 짬 내가지고 사기 충전하려고 잠깐 올라갔고요. 예, 좀 이따 다시 업무 복귀해야죠.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더욱더 능률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몸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휴게실부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카페테리아까지 근무 시간 중 언제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직원들의 창의성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창의적 생각이 중요한 인테리어 회사다 보니 복장 자율화도 실시하고 있고요. 자기 개발 또한 독려하고 있다는데요.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네. 아직 이른 시간인데 벌써 퇴근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제 이렇게 각 직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시간을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사원이 중심이 되는 회사로 운영되다 보니 지난 10월엔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고 싶고 하고 들어왔을 때는 다시 나가지 않는 그런 좋은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스펙보단 능력을 중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앞으로 이런 착한 기업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차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황규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전에요. 네. 동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미술 시간이면은 미래 세계를 상상하면서 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있죠. 네, 보통 굉장히 이제 까마득한 얘기긴 하지만 아니 보통 기억을 지금도 떠올려보면. 똑같을 거예요. 예,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리고 그렇죠. 물속을 가는 자동차. 그렇죠. 뭐 이런 거 사람이 없는 자동차. 그렇죠. 스스로 운전되는 자동차.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 되게 있죠. 뭐 자유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상상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아이들의 상상 속에 있는 자동차, 이 드림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드림카라고 주제를 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번 판넬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이 첫 번째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뭐인 것 같으세요? 이거 저 놀이공원에 맞아요. 놀이공원에 청룡열차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옆에 보시니까 뭐 토끼가 보니까 청룡열차 안전요원이에요. 그죠? 자, 출발합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토끼가 좀 안내해주는 상황인가요? 예, 한번 뜯어보죠.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죠 한번. 네. 자.
보시면 백과사전 자동차 예,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 보시면은 이 자동차인데 앞에 안경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죠. 이 안경으로 주변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토끼를 보면은 운전자에게 네. 아 이게 토끼가 이런 동물입니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한 뭐 건물을 보거나 아니면 뭐 앞에 자동차를 보면 지금 보시죠. 어머어머. 이런 자동차를 좀 아이들이 꿈꿨다고 해요. 상상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실제로 이렇게 아니 아이들은 모형으로도 궁금한 게 나왔어요. 많으니까. 네. 그렇죠. 물어볼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해소해주기 위해서 아이가 실제로 이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야, 백과사전 자동차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러고 좀 보니까 이런 우리는 생각을 했을까요? 머리가 굳었어요. 이제 궁금한 것도 없는 거야. 네, 아이들은 맨날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맞아요. 네, 호기심이 그런 굉장히 많죠. 궁금증을 해결할 네. 수 있는 자동차가 꿈의 차였네요. 네. 자, 두 번째 그림. 두 두 번째 한번 상상해 보시죠. 동심으로 돌아가셔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저건 내가 보니까 젤리 자동차인데? 젤리요? 예, 젤리 형태예요. 젤리가. 딱 젤리 같죠? 제가 한번 네. 뜯어보시죠. 예. 네, 맞았을까요? 네. 맞네. 젤리 튜브 튜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네요. 이 젤리랑 튜브랑 네. 비슷한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바로 이제 뭐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하고 예, 이런 거를 자동차에 네. 감싸면은 뭔가 네. 부딪혀도 다치지 않을 것 같고. 사고가 안 나겠구나. 그렇죠. 예.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젤리로 자동차를 만들면은 우리가 사고가 나도 운전자나 아니면 다치는 사람이나 좀 발상인 그렇죠. 것 같아요. 다치지가 않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배고프면 뜯어먹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일석이조네요. 네, 그런 자동차를 좀 상상을 해서 네. 젤리 튜브 자동차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이야, 재밌다. 아이들의 정말 상상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자동차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야, 자, 한번 세 보시죠. 세 번째네요. 번째. 네. 세 번째. 네, 한번 먼저 뜯어 볼까요? 카메라 같은데요? 카메라요. 예. 보니까 앞에가 네네. 롱 렌즈네. 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게 카메라 예. 렌즈가 앞에 있고 멀리 있는 걸 찍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 같은데? 약간 동심에 가까우신 그런데요. 일단 한번 공개를 보실까요, 해볼까요? 한번? 네. 네, 카메라일지 아닐지. 낙엽 청소 자동차. 낙엽 청소 자동차입니다. 이게 진공 청소기의 그 튜브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주변에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자동차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자동으로 청소를 해주고요. 또 낙엽을 모았잖아요, 자동차가. 그러면 자동차가 알아서 이거를 갈아서 퇴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또 길에 가면서 주변의 꽃밭이나 뭐 이제 나무들한테 이 퇴비를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환경을 생각한 아주 친환경적인 자동차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황 기자가 얘기해서 네. 우리 좀 이제 그 답변을 하고 꿈의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게 그림만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화면상으로 지금 보니까 네, 이 자동차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뭐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 행사가 바로 이제 현대자동차랑 서울 과천 이제 국립과천과학원.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국립과천과학원과 함께 행사를 했어요. 이게 브릴리언트 키즈 모터쇼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의 상상 속에서 어떻게 현실이 된 자동차들을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이런 상상력이 나올 것 같고 또 저 현장에 가보면 상상력이 더 자극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레고 자동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자동차 똑같은 걸 타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내가 디자인을 매일매일 바꿨으면 내 맘대로 좋겠다. 블록 자동차. 그렇죠. 블록으로 만든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 다른 자동차가 또 있나요? 뭐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소의 방귀가 굉장히 지독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방귀를 이용해서 가스를 만들어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도 아이들이 좀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 이런 자동차 나오기만 하면 뭐 대박인데요. 네. 자,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모이게 된 건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키즈 모터쇼에서 다 나온 건데 이렇게 아이들의 상상이 나중에는 아이들이 크면은 또 이걸 도로에서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구나, 신박한 상상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 드림카도 소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열린 건데요. 해커톤이라는 행사가 한번 열렸어요. 이게 해커톤이란 게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24시간 안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해커톤 행사인데요. 24시간 안에 이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실제 어떻게 구현할지 이거를 좀 뭐 결정하고 상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미래를 주제로 했습니다. 연결, 자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주제로 이 자동차 서비스를 기획하는 미션이 던져졌는데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도 상당히 대박입니다. 네,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네, 뭐 한 곳은요 차량 내 환경 센서를 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환경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 자동차 운전자에게 꼭 맞는 환경을 저절로 만들어주는 아이디어가 있기도 했고요. 또 우리 전국에 또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주변의 어떤 날씨나 습도, 온도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전국의 날씨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날씨는 슈퍼컴퓨터도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내 차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면 너무 편하겠네요. 그러면은 차가 알아서 오늘은 예를 들어 세차하지 마세요. 네가 제일 짜증나는 게 세차고 나면 비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안타깝죠. 오늘은 그럴 때. 주인님 세차 금물입니다. 하고 나면 후회할걸요?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은 기가 막히게 그래 오늘 세차하지 말아야지. 그럼 날씨를 알려주니까. 그렇죠. 야, 이런 꿈의 자동차는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드림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황 기자, 오늘도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현욱의 굿모닝. 현재 시각은 8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수능 1교시가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8시 40분부터 시작이니까요. 날씨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추우면 또 시험 보면서 으슬으슬 떨게 되면은 집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씨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유혜인 씨, 날씨 스타트. 네,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약 3분 정도 뒤면요, 수능이 시작이 됩니다. 모쪼록 안에서 힘을 내는 수험생분들도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요, 현재 서울이 영하 3도, 낮 동안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미끄럽지 않은 신발 신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이 춥습니다. 전국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에 비와 눈까지 더해져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사의 스모그 영향까지 공기가 탁했지만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 대전과 청주가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5도, 춘천 5도, 부산 3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아침에 경기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서 낮 동안 중부와 호남, 경북 서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눈은 1cm 내외로 쌓이겠는데요. 지면 온도가 낮아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북부 지방에 최고 8c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겨울철에는 눈이 건조해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겨울철 눈 옴찜질법 알아보겠습니다. 눈이 건조해지는 건요, 이 눈물샘의 기름막이 말라버리기 때문인데요. 5분 정도 눈에 온찜질을 하면요, 기름막이 무려 8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찜질을 한 후에 조물조물 마사지를 해주시면요, 안구 건조증뿐만 아니라 눈 전체 혈류를 좋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눈의 피로감까지 풀어준다고 하니까요, 오늘 찜질하시고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를 들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날씨 전해드리면서 유엔 씨가 8시 50분이라고 착각을 했는데 수능은 봐요. 8시 40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 수능 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윤욱의 굿모닝 11월 23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